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의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대체 계류지나 대체 방안 협의조차 없어 계류 중인 요트 500여 척이 당장 갈 곳을 잃었습니다. 남북권 관문공항이 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이 지난 5월 3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2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부산에선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해상 캠페인과 어린이를 위한 해양 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강서구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상인들을 넘어 납품업체로까지 번진다는 목소리입니다. 제자리 걸음이던 부산시의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이곳에 계류 중인 요트 500여 척이 당장 갈 곳을 잃었습니다. 대체 계류지나 대체 방안 협의조차 없었기에 당장 요트 업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10여 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갑자기 재개발을 하겠다며 9월 31일까지 요트를 모두 반출하라며 선주들에게 통보했고 요트업계 종사자 등이 일시에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선주, 그리고 마리나 대업, 그리고 요트 정비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비워라면 이 큰 덩치가 우리나라에서 갈 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허가받은 요트 420척에 무단 계류 요트까지 합치면 500여 척이 넘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지난 2015년 요트 대여업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한 해 관광객 100만 명이 찾는 그야말로 요트 관광 중심지로 성장한 곳입니다. 요트가 한꺼번에 부산 밖으로 쫓겨날 형편이어서 요트 관광의 명맥이 끊길 판입니다. 여기에 연 관광객도 100만이 들어오거든요. 이 100만이 지금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쉽게 순간적으로 끊기는 겁니다. 끊기기 때문에 이 관광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도 어떠한 대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비워라고 하니까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부부공사 하지 않고는 이걸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부산에 대체 계류장이 없어 경남과 경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배들이 다 옮긴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나중에 되면 솔직히 집으로 가져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주들 입장에서는 어디 주차장을 빌릴 데도 없고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게 배인데 이걸 육상에 올려놓는 순간 배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만큼의 불편함을 만들어 주는 만큼 무언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더욱이 공공개발이 아닌 특수목적 법인이 민자로 재개발하고 30년간 해당 사업자의 운영권을 주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수익 사업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메카의 대표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민간 사업자가 아이파크 마리나라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영개발로 가서 부산시가 꾸준히 개발을 해서 정말로 여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마리나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기존 마리나 대여업 협동조합 소속 종사자들과 요트 정비 사업자들은 1986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립된 낡은 요트 경기장 시설에 대한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막무가내식 강제 집행에 반발이 거셉니다. 재개발은 저희들이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노후된 환경들을 새로 고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고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영업을 못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자리 손실, 수익성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여기가 개발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그런 것들을 뭐 약속을 해준다든지 보장이 있어야지 전혀 그냥 그런 상의도 합의도 없고 무조건 나가게끔만 만들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겠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부산시의 일방적인 수용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부산 요트 감각의 명맥마저 결국 끊기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북권 관문공항이 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6월 말 여객터미널 설계 당선자와 실시 설계 등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시작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4월 25일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기획경영본부와 건설본부, 건축본부 등 3개 본부에 직원은 100명 규모입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진행됐던 업무를 인수받아 본격적인 업무 준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이 모든 과정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열망과 지원이 합쳐져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신공항은 세계 유기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 신함과 연계하여 아시아 복합물류의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말까지는 개항될 수 있도록 민생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오는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3,500m로 13조 4,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공항이 아니라 정말 30년 전부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이 남북권 전체를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혁신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8월부터 신공항 개항 즉시 활주로 추가 건립을 위한 2단계 확장 마스터 플랜 수립에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된 활주로 맞은편에 3,200m 길이의 활주로를 추가로 짓고 공항 부지 면적을 1,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한편 같은 날 가덕도 신공항 대항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앞에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조기 착공만 우선하면서 이주대책 수립 없이 지작물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이주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미분양 잔여 토지 공급 협의를 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은 법정 기념일인 바다의 날이었습니다. 이 바다의 날은 지난 1996년 지정돼 올해로 29주년을 맞게 됐는데요. 해양 도시인 부산에서도 이날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방사능 드럼통이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고 외칩니다. 전국 각지의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날을 맞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0개월이 되도록 계속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국의 수족관에 5군데 수족관에 20마리의 돌고래가 아직도 갇혀서 돌고래 쇼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전 부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양 탐험에 쓰이는 모자와 나침반 등 도구도 만들어 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해양교육문화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미래를 상상해 바다 배움 잔치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박물관은 조선 바다를 지켜내다라는 테마 전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가족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도전 해양 환경 골든벨 등이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해양 환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다의 날이니만큼 바다가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해양 교육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물관은 바다 지킴이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SNS에 댓글로 달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한편 이순신 장군 탄신 479주년을 기념한 테마 전시는 오는 6월 16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뿐 아니라 납품업자들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평일이라도 한 달에 2번 마트 문을 닫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5월 1일부터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세계 SSM은 자진의 월요일로 휴무일을 바꿨지만 나머지 8개 SSM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란 이유로 쉬는 날 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강서구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무휴업을 폐지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지 이래 튀는 행동을 해서 뭐가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명지동 일대 소상공인을 비롯해 납품업체 관계자, 마트 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인들은 마트가 문을 닫는 주말에는 어느 정도 매출 상승 효과를 봤지만 5월 들어 휴무가 사라지면서 30%가량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을 대비해서 물건 양을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없어졌습니다. 한 30% 정도의 손실이 오는데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마트 휴무 폐지는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은 물론 일자리 감소와 소득 유출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소비한 돈을 지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원을 더 뽑게 되고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형마트에 가맹점으로나 또는 직영점으로 매출이 간다면 그 소비가 서울로. 강서구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구청 홈페이지에 휴무일 폐지 공고를 2차례 게시했지만 아무런 반발이 없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의견 수렴 없이 시행된 점에 불만을 보이면서 월요일 휴무라도 지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강서구청장님이 지역 상공인들이 반발이 없어서 시행했다. 이 말씀은 정말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시행되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정말 무시하는 그런 우리 구청장님이 아닌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는 휴무일 폐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부산 남구 대학가 상권의 실태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만큼 대학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남구대학가 상권. 살리기 위해선 오가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요. 먼저 대학 주변의 상권을 살리자며 임대인과 상인 등이 힘을 모았고 부산시의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으로 일단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금방 생겼으니까 좋게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막 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지 아직 구체적인 잡혀서 흐름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런데 확보된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해 상권을 살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가게를 왜 찾아오지 않는지 대학 상권 특징에 맞게 학생 입장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NS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맛집을 찾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경영 방식의 변화도 절실합니다. 이 유통이나 물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온라인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라인 시스템을 어떤 그 나름대로 또 어떤 기존의 어떤 상권 또는 그 소상공인들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를 좀 어느 정도를
어떤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특히 남구가 가진 지역적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K컬처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남구 지역에는 이제 외국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홍대나 이런 소위 캠퍼스를 이제 좀 이제 그런 문화적 차원에서 관광적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은 게 부산대나 또 타 대학보다는 여기 남구 지역에 있는 이 대학가가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수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대처럼 뭐 그렇게 이제 좀 특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또 관할지자체가 나서서 상인 조직화를 돕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단체를 모으게 되면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권한도 있지만은 또 이분들을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는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주민들도 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때 자기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또 상권의 썰름화되는 걸 또 막을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 되는 거죠. 무너진 대학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지자체, 상인, 주민, 대학이 협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인회와 그다음에 대학교 간에 업무 협약을 해서 상인들은 뭘 원하는지 서로 공동 물품 구매도 하고 또는 학업이 필요하면은 학업을 통해서 또 지식을 또 받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상인, 주민, 그다음에 학교가 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동의 힘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너진 대학가 상권이 다시 생기를 얻기 위해선 관할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전국 최초 외래어 동명칭인 강서구 에코델타동이 행정안전부에서 불승인됐습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3월 에코델타시티 사업구역에 법정동을 신설하기로 하고 동명칭 설문조사 끝에 에코델타동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외국어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진흥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이유를 강서구에 통보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4일과 5일 1박 2일간 국회의사당 등지에서 시교육청 학생의회 학생의원 5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운영합니다. 학생의원들은 4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본회의장 참관, 국회도서관 견학, 의정활동 체험을, 5일에는 청와대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견학하며 모의 재판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 지역 122개 고등학교와 27개 지정학원에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를 4일 일제히 실시합니다. 이번 평가에는 재학생 2만 1천여 명과 졸업생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 3,900여 명 등 부산에서만 모두 2만 5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한편 같은 날 함께 치러지는 2024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부산 지역 고1, 2학년 2만 3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북항 마리나 클럽하우스가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완공 후 수년 전부터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어 공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북항 마리나의 클럽하우스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문은 잠겨 있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이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광의 유입에 대한 여러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조건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뛰어들 건가는 제가 볼 때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첫 사업자 공모 당시 요트 계류장, 다이빙장 등의 아쿠아 시설과 상업 숙박 시설을 갖춘 클럽하우스를 모두 운영해야 하는 데다 30년의 임대 기간
연간 34억 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걸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숙박 상업시설 공모로 축소한 뒤 임대료와 기간을 반으로 줄였지만 선뜻 들어오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마리나 업체의 그 경영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일개 업체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분리했을 때는 충분한 사업성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게 지금 마리나 사업의 현 실태. 북항 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섣불리 마리나 시설을 세운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노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시민들이 찾아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북항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북항 재개발에 따라 가지고 북항이 신항으로 이전되고 난 이후에 주민 여러 가지 친수 공간과 레저 공간이 복합적으로 마련될 때 정상 작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친 것. 한편 부산항만공사 측은 추가 입찰 공고를 낸 뒤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북항 마리나 시설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까지 겹쳐 새로운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진도씻김국 공연이 6월 5일 부산 서구 송도 오션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국 보존회가 지난 5월 17일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후원을 받아 찾아가는 국가무형유산 공연으로 마련됩니다. 한편 공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도 함께 봉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